자, 저희가 꼭 암기를 해야 될 쿼리, 이제 그 암기를 해서 사용해야 될 쿼리를 여기다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2021년 11월 달에 올린 거네요. 그런데 해당되는 거고, 글 번호는 이제 6842번, 꼭 암기라고 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업 시작하는 초반에 꼭 암기해달라고 꼭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이걸 해서 이런 걸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해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게시판 운영 쿼리예요. 게시판 운영 쿼리인데 리스트 보일 때 사용하는 쿼리, 그 다음에 글 보기 할 때 사용되는 쿼리,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사용되는 쿼리, 그 다음에 수정할 때 사용되는 쿼리, 삭제할 때 수정하는 쿼리를 다 암기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용자 정보도 없는데 그 비밀번호도 없으면 아무나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써져 있는 건 아무나 삭제할 수 있고 막 엄한 소리 쓸 수 있으니까 적어도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쳐서 여러분한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테스팅해 하려면 일단은 여기에 업데이트 보드라는 테이블이 한 개 있어야 돼요. 테이블이 한 개 있으셔야 되고요. 그 애를 가지고 이제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건데 보여줄 데이터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밑에 보여줄 데이터, 글 번호, 제목, 내용, 여기 내용이 더 들어가 있네요.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걸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플러스 비밀번호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조작할 목적으로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라클에 대고 할 거라서 오라클 서비스가 잘 돌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맨 아래 명령 프롬프트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명령 프롬프트 오른쪽 마우스부터 누르시고요. 작업 관리자 가시고요. 서비스 가세요. 저는 어제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돌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O 누르면 오라클 쪽으로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시는데 오라클 서비스 XE 저는 중지됨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중지됨으로 되어 있으면 시작하셔야 되고요. 잘 돌고 있으면 실행 중으로 있으면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오라클 TLS 리스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시작. 그래서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시작한다. 오라클 서비스 XE와 자 오라클 서비스 XE 요거와 그 다음에 오라클 TLS 리스너 요거를 이제 실행 중으로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DB랑 연결해서 이런 명령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SQL 디벨로퍼를 실행한다. 저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걸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클릭하시면 실행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보통 C 드라이브에 SQL 디벨로퍼라고 저장을 해놨죠?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이 열려 있는데 창이 열려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개가 열려져 있으면 보기가 복잡하니까 이 제목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모두 닫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문서 닫기 클릭하시면 문서가 다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닫혀서 이제 새로운 모음으로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모음으로 하시면 되겠고 계정은 무슨 계정으로 하시면 될까요? 자바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바 계정 클릭하시고요. 접속을 먼저 하셔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접속 누르신다. 그럼 이제 접속이 되시면서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줍니다.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준다. 자, 이게 줄번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행번호 톡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번호가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만들었던 멤버 한 개 있습니다. 멤버 있는데 멤버도 기본적으로 아이디, 네임, 에이지, TL 이런 것만 하진 않죠. 제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길어지면 이제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고 오탈자 잡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저렇게 4개만 써놓은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신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로컬 언더바 자바로 열려 있고요. 여기 자바로 열려 있고 위치 접속되어 있는 것도 로컬 언더바 자바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되시겠죠? 여기다가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게시판 이러면 이제 보드라고 영어로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멤버 테이블 만들었던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 건데 저희가 테이블 게시판에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시판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는 글번호가 필요합니다. 글번호. 그 다음에 그 제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성자가 필요합니다. 작성일도 필요하고요. 작성일이 필요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이 얼마나 읽었는지 알아보시려면 조회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조회수. 뭐 좋아요 기능 뭐 이런 거는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좋아요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프로그램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만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그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그럼 게시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 이게 뭘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1번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끄집어내 가지고 만들어서 해볼 수 있다. 2번 남의 데이터를 보고, 게시판은 워낙 아무 홈페이지나 가면 게시판이 많죠. 남의 데이터를 보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면서 아,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처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정의를 하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에 대해서,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작성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걸로 이렇게 바꿔서 만드시는 거 아주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직접 가서 눌러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렌트카 개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이제 보신 게 렌트카, 뭐 프로젝트 보신 게 렌트카인데, 렌트카를 보시려면, 이런 걸 개발을 해보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했다를 한 10대 번 했더니 그 사이트에 전화 왔어요. 왜 이렇게 취소했다 많이 하냐고 전화가 와서 이제 사전 얘기를 했죠. 우리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해봤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해본 만큼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는 관리자 기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관리자 기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관리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더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게시판, 클릭을 하면 게시판 글보기가 필요하죠. 글보기를 하셔야 된다. 만든 글에. 그 다음에 게시판 글쓰기가 필요하고요. 글쓰기. 그 다음에 게시판 글 수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게시판 글 삭제가 필요합니다. 삭제. 예, 이 정도면은 이제 됐고요. 조회수 증가는 글보기를 하면 조회수 증가가 돼야 됩니다. 조회수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회수 항목이 있는데 글보기를 하면 조회수 증가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증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글보기 할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데 글쓰기 할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비밀번호 필요,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도 필요합니다. 삭제도 필요합니다. 지금 삭제하거나 이럴 때도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얘는 비밀번호가 수정과 삭제는 비밀번호가 맞아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쓰기를 할 때는 비밀번호를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게시판 제가 만들 때에, 여기 지금 웹장닷컴에서 게시판 만들 때 게시판 글쓰기 할 때에 왜 비밀번호를 이렇게 한 개만 쓰는 걸로 해놨을까요? 다른 분들 같은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비밀번호 확인이 없어요. 자신 걸 확인용이라고 써놨는데 수정이나 삭제할 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여기다가 비밀번호는 써놨는데 비밀번호 확인을 안 써놨을까요? 그냥 쳐보면 되는데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확인이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썼나 안 썼나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보이게 해놨을까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이 글에 대해서 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제 운영을 할 때 여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글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되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써놓으시면 돼요. 안내를. 그럼 법적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테이블 만드는 거는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운영 쿼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고 하는 쿼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자바 로컬 언더바 자바에다가 루트마스터 누르세요. 누르시고 뭘 만들어요? 맨 아래 SQL 워크시트 열기를 클릭하세요. 워크시트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 운영 쿼리가 아니라 이제 만드는 거죠. 저장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게시판 운영 쿼리가 아니라 스키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그 스키마 찾아봐야 되죠? 새로 나왔어요. 스키마 쳐가지고 엔터 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모델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뭐 이렇게 통합해서 조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스키마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저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예, 그 여기 보시면 스키마에 해당되는 거 스키마. 그 이거는 정의 무엇일까 해야 되는데 스키마 밑에 여기 보면 자료 간의 관계, 표현법, 구조와 데이터 구조와 그 표현법, 그리고 자료 간의 관계를 정의해 놓은 거, 그런 거를 스키마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DB랑 연동해서 보면 소스 주세요. 그 다음에 스키마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키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사용했던 이제 요거를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고 동작했을 때 동작이 되냐 안 되냐를 테스팅 해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테스팅 해보겠다 이런 얘기라서. 자, 이제 스키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 사용하는 게 create입니다. create 그냥 소문자로 다 쓸게요. create 사용하시고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보드 게시판에 테이블 쓸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먼저 써라.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create table board라고 해서 세미콜론 찍으세요. 되셨나요? 네. 자, 오라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목 이름을 쓸 건데 요렇게 요게 테이블이고요. 멤버 테이블이고 테이블입니다. 요게 항목, 우리나라 말로는 항목 쓰고요. 외국말로는 필드.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여기 어떤 필드다, 어떤 영역이다 쓰기도 하고요. 아이템 이런 말도 쓰고요. 아이템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에 해당되는 컬럼이라고도 씁니다. 아시겠죠? 한 줄 단위로 들어가니까. 되시겠죠? 테이블, 컬럼, 테이블, 필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알려주지 마. 검색 결과 자꾸 알려준대. 제가 강의하는데 얘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 가지고 검색 결과 알려준다고 핸드폰이.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필드에 해당되는 것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라클에서는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오라클 내부에서만 돌린다면. 근데 얘는 오라클 내부에서만 돌려요? 자바랑 같이 돌려요? 자바랑 같이 돌리죠. 그러니까 영문하고 숫자, 언더바 이런 걸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영어로 글 번호니까 그냥 넘버 이렇게 쓸게요. 넘버. 콤마 찍으세요. 제목이니까 타이틀 제목이다. 내용이니까 컨텐트 찍으시고요. 작성자는 라이터, 작성한 사람.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콤마 쓰시고요. 조회수는 히트. 몇 번 히팅 쳤냐.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정도의 약자로 PW 정도 쓰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패스워드 풀네임은 다른 DB에서 얘를 쓰는 리저브드 워드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PW로 썼습니다. 약자로. 되셨나요? 예, 그 패스워드 쭉 쓰면 이어 붙여 쓰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언더바 중간에 넣으시면 패스 언더바 워드 이렇게 쓰시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더 길게 쓰시거나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테이블 이름까지 써서 보드 언더바 넘버, 보드 언더바 타이틀, 보드 언더바 컨텐트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테이블 이름을 먼저 쓰고 언더바 쓰고 이제 컬럼 이름 쓰고 이걸 합쳐가지고 컬럼 이름으로 쓰면은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충돌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컬럼을 써라, 컬럼 이름을 써라 하고 멤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셨죠? 자, 콤마 앞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를 쓰세요. 데이터 형태. 데이터 형태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거. 바케라타 2,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되셨나요? 바케라타 2, 넘버, 데이트. 바케라타 2가 문자열, 넘버가 숫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데이트가 날짜. 되시겠죠? 이렇게 맞춰서 쓴다. 그 문자열은 가로를 갖고 사야 길이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바케라타 2 뭐 이렇게 써가지고 넘버는 그 넘버네요. 넘버 쓰시면 되겠고요. 뭐 인티저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는데 넘버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타이틀은 바케라타 2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텐트 문자열을 쓰시면 되겠죠. 라이트 문자열을 쓰시면 되겠고,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날짜이니까 데이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히트는 숫자니까 넘버로 쓰시면 되겠네요. 넘버. 패스워드는 문자열이니까 바케라타 2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타입을 먼저 써라.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씁니다. 길이. 그 넘버는 숫자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 제한을 두르면 좀 그렇고요. 타이틀은 그 한 줄에 한글로 100자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한글로 100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글로 100이니까 100 곱하기 3. 그래서 300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300으로 잡아서 쓰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컨텐트, 이거 내용인데 한 2000자 정도 쓰겠습니다. 실습용으로. 잡을 수 있는 건 4000자까지 잡을 수 있어요. 4000자까지 쓸 수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뭐 C로, 그 라지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선언할 수 있어요. C로, B로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DB마다 조금 다르고 타입도 DB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잡으시면 된다. 자, 라이터는 한글로 10자니까 30. 데이트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 형식이라서. 넘버도 그냥 쓰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그 20자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자. 패스워드는 한글 못 써요. 한글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시겠죠? 네, 지금 보이도록 하면 한글 쓸 수 있긴 한데, 자, 여기까지 지정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대표하는 데이터가 뭐냐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넘버면은 좋겠죠? 실제적으로 게시판은 넘버가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데이터들이죠. 아시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가 보니까 없네요. 다 중복이 다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 데이터 한 개를 꼭 찍어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번호를 붙인다. 번호 1, 2, 3, 4, 5, 6 붙이면 얘가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번호를 추가한 거고요. 사실은 얘는 추가된 데이터입니다. 그냥 원래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얘가 이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순서 번호에 의해서 꼭 이런 데이터들을 찾을 때 번호를 가지고 기준으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거를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비어 있어도 안 되고 중복이 안 돼 데이터를 한 개 골라서 primary key라고 이야기한다. key라고 붙여준다. 되셨죠? 되셨나요? 예,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과 맨 처음에 항목 이름을 그 크로이트에서 구조 이 객체 테이블인데 테이블을 만드는 테이블 만들기 틀을 만들고요. 만들기 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이름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 타입 데이터의 타입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작성하세요.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PK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한다. 되셨나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해서 저희가 이제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번호를 붙여라. 이렇게 번호 붙여서 1, 2, 3, 4 해가지고 중복이 안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됐죠?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그 비어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NN이라고 쓸 건데 난 널입니다. 널 꼭 써야 될 항목들을 체크한다. 꼭 써야 될 거. 꼭 써야 될 거는 보시면 타이틀 꼭 써야 되나요? 얘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난널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난널 쓰세요. 난널 LL 쓰신다. 그 내용 꼭 써야 되나요? 써야 돼. 이러고 비워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난널이라고 쓴다. 난널 쓰시고요. 작성자 꼭 써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난널이라고 쓴다. 난널 됐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날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날짜인 경우에는 작성해서 글을 등록을 하면 오늘 날짜가 작성 날짜예요. 오늘 날짜 이런 걸 기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제 난널은 아니고요. 기본값을 세팅하면 됩니다. 기본값이 있으면 난널을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널이면 기본값을 세팅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히트는 글을 작성하면 조회는 0번이죠. 0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안 써도 돼요. 패스워드는 꼭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얘도 난널이에요. 이렇게 난널 이렇게 해서 꼭 써야 될 내용에다가 난널을 붙여라. 맨 마지막에는 콤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찍으시면 오류가 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그 다음 뭐 프라이머리 키니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에 해당되는 건데 기본값은 여기 보시면 작성 날짜 이런 게 기본값이 오늘 날짜가 기본값이에요. 작성하면 지금 현재 지금 당장 now 이런 게 기본값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디폴트라고 쓰세요. 디폴트라고 쓰시고요. 한칸 띄고 여기다 sys date 시스템의 데이트 날짜 시스템 날짜 지금 오라클이 돌고 있는 컴퓨터의 날짜 아시겠죠? 날짜와 시간 이게 이제 sys date입니다. 되시겠죠? 자 히트도 기본값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기본값은 0이다. 그 글이 작성이 되면 조회수는 없는 거죠. 글 보기를 한번 해야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걸 실행하시는데 실행하시면 한번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되죠. 그냥 이 사이에 아무데나 커서를 놔두시고 깜빡 이거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면 안 되고요. 블록 지정을 하려면 완전히 다 블록을 지정해서 위에 여기를 눌러라. 명령문 실행. 삼각형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뭐 스크립트 실행인데 스크립트 실행은 전체 실행. 삼각형은 블록 지정하거나 한 줄 실행. 아시겠죠? 단순히 한 줄 실행만 할 것 같으면 컨트롤 엔터 눌러라. 그럼 이제 테이블 보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고요. 보드가 생성됐으면 왼쪽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보드가 보이시고요. 제가 만든 게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되십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글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글 번호 입력할 때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보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366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번을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는. 그리고 1번 썼는데 10,000번 쓰면 안 돼. 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기 멋대로 쓰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비어있는 번호를 잘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써야 돼요. 그거를 사람한테 시킨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되시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쪽에 보시면 시퀀스 순서 번호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시퀀스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저희가 넘버 번호입니다. 글번호를 자동으로 증가되는 값, 증가되는 번호, 증가되는 값을 만들어주는 시퀀스를 만드셔야 돼요. 시퀀스 작성을 한다. 여기까지가 스키마예요. 오라클에서는 아시겠죠?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시퀀스니까 SEQ 언더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보드를 먼저 써요. 보드 언더바 SEQ 게시판에 SEQ에 해당되는 거다 쓰시고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만들어야겠죠. 만드니까 크리에이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단독적으로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라고 쓰셔야 돼요. 시퀀스 SEQ 쓰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시퀀스 그 다음에 보드 시퀀스 세미콜론 쓰시고요. 보드 시퀀스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언더바 시퀀스가 생성됐다. 이거 왜 만들었다고요? 글번호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는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입력하라 그러면 몇 번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는 거를 이제 시퀀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클에서,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오라클에서 있어서. 됐죠? 필요할 때 이런 객체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크기,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형태를 만들고, 크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집어넣을 때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얘는 꼭 입력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값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끝.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거, 시퀀서 같은 걸 만들어서 해준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스키마가 다 만들어집니다.